이 베트남 국제 결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개인 소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 소개만 꼭 문제되는 것보다도 개인 소개들이 문제도 많고, 이제 일단은 또 뭐, 브로커 영업하시는 분들, 또 업체도 소규모 업체, 이렇게 결혼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뭐 크고 해서 잘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제대로 이제 알고 결혼을 시키느냐 이건데, 첫째 이제 먼저 큰 업체들은 영상 말씀 보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소개는 자 일단 소개하는 분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을 소개하더라도 그 사람 뒤에 베트남 사람 연결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어떤 그 여성분에 대한 정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 사례들 이런 것들이에요. 여성분이 뭐 나가요 이랬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신이 있든 말든 대수롭지 않게 소개하고, 심한 경우는 미혼모인데 자식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말 안 하고 하던가, 가장 심한 경우는요 이혼녀인데 미혼이라고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도 누가 결혼시켰냐? 친언니가 자기 동생을 결혼시키면서 아가씨라고 소개시켜 결혼했는데, 한국 와서 보니까 베트남에 아 있다고 실토를 하고 아 데리고 오고 싶다고 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도 저는 봤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여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탕 발림 소리가 많다는 거고, 그 여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남성이 와서 겪어보니까 아가씨는 착하더라. 처음에 겪는데 뭐 안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하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하니까. 문제는 그 여성의 됨됨이를 파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진행하다가 어떤 여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제가 물어보면은,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어떨 때 물어보면은 어떠냐. 첫째, 문신 아가씨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문신 있으면 안 해야 되죠. 하니까 있는 줄 몰랐대요. 나중에 결혼식 합방 해보니까 문신이 있더라 이거예요. 보이는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저 아가씨 좋아요, 뭐 어때요, 그것만 믿는 거죠. 그러고 만나서 보니까 아가씨가 착해 보인다, 뭐 제가 웃으면서 신랑한 남자한테 잘하면 착해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가씨 됨됨이를 보려고 하면 겪어봐야 돼. 제3자가 또 옆에서 봐야 되고. 사실 문신 같은 문제는 그전에 문제가 안 되다가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문신 얘기 자꾸 많이 하니까 이슈화 된 거거든요. 네. 이 결혼업계. 저는 과거부터 문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뭐냐면, 문신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사는 확률은 50% 미만이에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결혼을 하러 여기 왔잖아요. 베트남에 와서 맞선 보다 보면은 그런 말을 그 신랑분들이 저한테 직접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사장님 방송하던 말이 이해가 간대. 탁 날리는 아가씨가, 탁 튀는 아가씨가 오자마자 다리 탁 꼬고 딱 앉아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말투도 좀 시건방진 투 비슷하게 보이는데 물어보니 문신이 있다. 표가 난다 하는 거죠, 본인들도. 근데 개인 소개는요, 일단 1대1 소개니까 그 사람 이쁘네, 그럼 결혼해야지. 그 사람 소개한 사람 말만 믿고 하다 보면 100% 소개한 사람 말만 믿고, 나중에 진행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좀 있는데 하면 소개한 사람한테 물으니까 원래 그 베트남 사람은 그래요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이해해 줘야죠. 심지어 한국 사장님들조차 도로 신부 팬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다 100%가 소개한 사람도 신부 편, 한국업체 사장님도 신부 편. 한국업체 사장님들은 이 신랑 신부가 진짜 제대로 잘 사는 게 목적인지, 일단 결혼시켜서 돈 받고 한국 들어오는 게 목적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 일부 사장님들 일부 사장님들이죠. 제대로 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신부들 여기서 문제 있고 하면 기숙사에서 내쫓고 하는 사장님들 있어요. 많아요. 어떤 개인 소개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그 신부 검증이라는 검증이죠. 것도 있고, 또 진행하다 보면 이 비용이 좀 점점 유동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처음에는 비용 말 안 합니다. 비용 말 안 하다가 베트남에 신부 만나러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따라와. 비행기 값 들여. 다 표 끊어. 여기 와서 호텔 쓰고 뭐 하고 쭉 하다 보니까 고향 가고 차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한 4,500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한국 돌아와. 돌아와서 또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결혼식 비용을 보통 500만 원 달라. 그 다음에 폐물을 뭐 한 500만 원치 해달라. 그래갖고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뭐 금 10돈을 해달라 하더래요. 금 10돈을 해달라 하는데 그러면 금 10돈은 금인지 예식 비용까지인지. 그러면 지금은 금 10돈 해주고 나면 예식 비용은 똑할까? 최고 제가 많이 알기로는 개인 결혼해서도 4천만 이상 들어간 분들 많아요. 제가 서류 해준 분들 중에도. 결혼식 비용을 1,000만 원씩 줬대요. 한국 결혼인데 한국에서 하는 결혼 비용인데.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도 1,000만 원씩 주고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또. 근데 과연 그 여성을 잘 만났느냐 문제가 그거죠. 심지어 애가 있는데 애 없다고 하면서 결혼한 분, 이혼녀인데 처녀라고 속여서 결혼한 분들이 티 나오니까요. 그래서 또 와서 잘 산다면은, 근데 개인 소개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밝히죠. 자,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소개를 받고 가고 만나고 쭉 했는데 그 소개한 사람이 했던 누구든 이 총 결혼식 비용이라고 종이에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보냈어요. 이게 한국말로 적혔어요. 또. 지난번에. 예. 그런 내용들 보면은 소개한 사람이나 결혼하는 신부 쪽이나 부모들 쪽이나 다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이 소개한 사람은요, 그 여자 집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여자 집에서 돈 벌고 남자가 주는 돈 또 받고.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이 소개를 하는 거는 여자 집에 많이 좀 많을수록 자기가 좋은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래야 많이 또 받아오고. 근데 순수하게 개인 소개하는 분들 중에 저희도 개인 소개를 한 분 중에 우리가 진행해 준 사람이 많아요. 언니가 소개를 했는데 언니가 저한테 서류 일을 맡긴 사람도 있고요. 소개한 사람이 저희한테 의뢰를 해갖고 신랑한테 우리한테 의뢰하라고 전화번호를 준 사람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랑분이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소개가 아니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사장님이 해서 사장님이 똑같이 정부부터 교육이고 뭐고 똑같이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계약서를 썼어요. 신부를 만나서 신부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바로 돈 입금하겠습니다. 계약금 입금하겠습니다. 신부가 연락을 해도 온다고 하고 안 와버리고 온다고 하고 안 와버리고 3번 약속해도 안 와버려요. 캥기는 게 많은 분이 많죠. 오면은 서류든 뭐든 다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근데 개인 소개는요, 소개한 사람이 그쪽 베트남 사람한테 서류를 맡기 때문에 신랑은 서류에서 아무것도 안 봅니다. 저도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신부의 그 서류를 번역해서 대사관에 들어가서 우리 맨날 가정법원까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신랑이 안 보잖아요. 신랑 옷에 한국 혼인신고 집어넣어버리면 끝인데. 신랑들이 서류를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야, 완전 깜깜이 결혼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게 깜깜이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한국 와서 또 나중에 두 사람 사이가 삐걱삐걱해요. 그러면은 소개한 사람은 나 몰라라죠. 저희가 결혼시킨 신랑분들 중에요. 주위에서 어떤 소개 좀 해달라, 소개 좀 해달라. 왜? 네가 와이프 소개 좀 안 믿을 수 있겠냐? 또 비용도 안 작게 들어가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신랑분들 소개 안 합니다. 왜? 자기도 잘못 소개하면 요거도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사람이지 않고 모르고.
얼마 전에 저한테도 제 유튜브 고객인데 자기 아는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전화번호 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그 다음 문자가 뭔지 압니까? 사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왜? 자기가 소개했으니까 잘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들도 불안해 하잖아요. 소개라는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근데 당사자를, 업자를 소개하는데도 그런데 실제 당사자 자체가 신부를 소개하는 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저도 이 결혼 진행하는 도중에요. 맞선 볼 때가 제일 신경 쓸 때고 제일 머리통이에요. 제가 맞선 볼 때 아마 판피린 두 병, 세 병을 먹으면서 합니다. 맞선이 다 끝날 시간 되면요. 머리가 멍해요. 근데 그 왜? 저 나름대로는 신랑분, 신부도 계속 저 신부가 과연 속내가 어디까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신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저는 훑어봐야 되고 이 맞선 신랑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까지 저는 다 봐요. 그러고 나중에 일어서서 잠깐 저쪽 가서 좀 기다려주세요 할 때 그 걸어가는 모습까지. 거기 가서 이 여성이 하는 행동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 그렇게 봐가면서 그 여성을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자기 신부를 사장님이 점검 좀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맞선 볼 때부터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나중에 다 결혼한 사람을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국은 뒷조사해 달라는 거죠. 그분도 제 방송을 잘못 봤어요. 사장님 방송 보니까 신부에 대해서 조사해 준다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사가 아니고 이 신부를 전체적으로 평가. 이 신부가 과연 봤을 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가부터 지금 현재 신발을 어떤 걸 신느냐부터 옷을 어떤 옷을 입었냐, 이 아가씨의 머리, 그 다음 이 아가씨의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쭉 물어보고 이게 진짜 사실 가식적으로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이 여성 집안에 대한 평판, 이 정도잖아요. 그런 걸 모두 유추하고 이 정도 같으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서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끝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개인 소개는 좀 더 신중히, 저는 개인 소개 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만나고 하지 말고 최소한 여러 번 만나보라는 거죠, 여러 번. 그러면은 아니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그분하고 같이도 한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본 다음,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고 하시라는 거예요.